안녕하십니까, 유창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차증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차증여를 하면 절세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세법에 근거를 둬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는데 그러면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각각 부모로부터 이렇게 1억씩 이렇게 받는 거죠. 남편은 자기 직계 부모로부터 받고 배우자는 시부모로부터 1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장인장모한테 1억을 받고 배우자한테 또 배우자는 또 자기 친정 부모한테 1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편도 2억을 받게 되고 부인도 배우자도 2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총 4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걸 이제 교차증여라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각각 부모로부터 받는 이 1억, 요 1억에 대해서는 5천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니까 세금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부모로부터 받는 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9천만 원에 10% 하면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1,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400만 원에 두 명이니까 합쳐서 2,800만 원의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교차증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차증여를 하지 않고 각각의 부모로부터 2억씩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자기 직계 부모로부터 2억을 받았고 배우자도 친정 부모로부터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옆에 교차증여로 받으나 이렇게 받으나 각각 2억씩 받으면서 총 4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2억을 받게 되면 여기 5천만 원 공제하고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20%입니다. 20%. 이것도 20%고 죄송합니다. 20%에 1,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이 2억 1.5억에서 20%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천만 원을 누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세금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배우자도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1,200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계로부터 받는 거와 교차증여로 받는 것의 차이가 세금이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봤던 총 증여받는 금액은 남편도 2억, 배우자도 2억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직계로부터 이렇게 2억씩 받는 것보다는 교차로 받는 것이 세금이 적은 것이 분명하죠. 당연히 그렇다면 교차로 증여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데 당연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교차로 받는 것이 좋은데 그럼 누구나 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자, 형식적으로는 이런데요. 세법은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규정을 보려면 아주 좀 세법의 기본 원칙인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실질과세 원칙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또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직접 가도 되는데 중간에 무슨 다리를 하나 또는 뭐 어떤 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갔던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 실질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증여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교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접 증여받은 거나 교차로 받은 거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교차로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증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거래,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를 증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취했는지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인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차 증여는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세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교차 증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교차 증여를 했는데, 자, 이런 교차 증여를 세법상 그대로 인정할 경우 매우 부당한 결론을 내긴다. 즉, 교차 증여를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면 증여자별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 관계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 세대 생략 가산세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하게 되면 국민 누구나가 양자간 교차 증여를 통하여 다자간의 순환 증여나 상호 교차 증여를 통하여 증여액을 분산시킴으로써 상징법이 정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교차 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실질에 따라, 즉 실질과세관칙에 따라 직계존비서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판례에서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차 증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당사자 간의 증여 계약의 내용, 둘 이상의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한 사항입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 증여를 하면 그 증여세 계산 구조상으로는 절세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교차 증여를 따지기 이전에 실질과세 원칙과 증여의 상징법상 증여의 개념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적용에 의한다면은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교차 증여를 했던 직접 증여를 했던 결국 교차 증여도 직접 증여함과 똑같은 경제적 실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 증여하는 제3의 방식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뭐 부가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세법 규정에 따라서 교차 증여를 하더라도 직접 증여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차 증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1,200만 원을 절세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세무 신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과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추징할 것이며 여기다 플러스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교차 증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세무서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검증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조사를
라고 하는 행정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양자간의 양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이렇게 교차증을 통해서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새로 출발하는 젊은 부부가 이 세금 1,2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산세까지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공직에 나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30세인 자녀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교차증여를 통해서 1,200만 원을 절세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증여세는요, 앞으로 15년 동안 과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5년이면 45세까지 과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청춘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교차증여로 해서 세금 1,200만 원 절세한 것이 나중에 45세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사실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교차증여에 대해서 교차증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